네, 다음은 민법의 보충 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출지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은 대리인의 권한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선임을 했는데 그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 경우에 보충 규정으로서 해석을 해보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118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규정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관리 행위만은 가능한데 뭘 못한다?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 볼까요? 자습서 페이지 68쪽 방가로 2번 거기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 경우에는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뭘 할 수 있다? 보존, 이용행위, 계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처분 행위는 뭡니까?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목적물에 대해서 물권,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개념은 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관리 행위는 뭘까? 관리 행위는 여기 있습니다. 3종 세트입니다. 보존, 암기를 하십시오. 이용, 계량이다. 관리 행위는. 관리 행위가 뭐가 있다? 보존, 이용, 계량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관리 행위에 해당되는 이렇게 바꿔서 보존 행위만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보존 행위만. 이 문구를 응용해서 하지만 이건 틀린 지문이다. 왜냐하면 보존뿐만 아니라 관리 행위에 대한 이용, 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행위 개념에는 뭐가 있다? 보존, 이용, 계량 행위.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럼 보존은 뭐냐? 가치, 강학상,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 가치를 사용하는 행위,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존은 대표적인 게 뭐냐?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여기는 출제가 안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118조와 관련해서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냐면 나중에 공유 파트에서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유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물의 구분이 어떤 법에서는 첫째, 상당히 중요해 나오죠. 보존행위, 관리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보존행위도 관리에 해당돼요. 하지만 공유물에 관련돼 있어서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 계량행위. 그래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포인트는 과반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용은 사용하는 거, 계량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나중에 또 구분하고요. 그 정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알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 한다. 근데 관리 행위 뭐가 있다? 보존, 이용, 계량이.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에 해당된다. 그게 포인트 하나. 두 번째, 보존 행위만은 틀린 지문이다. 근데 이건 맞죠? 관리 행위만.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처분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다만 하나 더 심화학습인데 물건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 행위와 처분은 항상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관리라고 보는 데를 보면 경우에 대해서는
종종과 권리나 물건의 이용행위나 계량행, 특히 계량 같은 경우에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게 있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토지를 지목을 바꾸는 거예요. 지목이 그전에 대지였는데 도로로 바꾸는 거. 예를 든데 그 경우에는 외관상 관리를 볼 수도 있지만 계량이잖아요. 계량이겠지만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분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거지, 만약에 이 관행위가 권리나 물건의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면 뭐가 된다? 이 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행위로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못하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공유 파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냐? 나대지의 소유자가 뭘 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량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반수가 아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고려한 논리가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대립권 남용이론 107조 1항 단서 유추종용. 자, 기억할 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누가 알았다?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효과가 있다?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즉 법적 효과가, 기속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대리권이 유효요건 뭐 있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남용이론은 대리권이 유효요건은 갖췄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유효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런데 이 법적 효과인데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자기의 또는 제3자의 이익. 이거는 법적 효과가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이다. 아니면 나중에 의사표시가 아닌 동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부여된 법적 효과를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추 적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의사들은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이게 유효효과 갖췄다는 게 뭐냐면 핵심은 본인을 위한. 근데 본인을 위한 게 자기 또는 제3자과 양립할 수 있냐?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곰이 재주를 부리고 왕수방이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념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자기 계약 및 쌍방 대리의 금지. 개념을 원칙적으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은 뭐다? 금지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언제? 두 가지 상황이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 두 번째는 채무이행.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원칙은 금지된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이행은 이런 경우입니다. 금전 소비대차인데 이거 아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이고 대리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근데 채무의 변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인 본인은 대리인에게, 채권자 대리인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변제기한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발생되고 이행지체가
일정한 또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빨리 갚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합니다. 즉 본인에 유리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자, 금전 소비 대차이고 채무자가 본인이고 채권자가 대리인 경우를 생각하셔서 번제에 들었을 때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 표현을 지켜 주십시오.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다? 자기 계엄이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지돼 예외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했을 때는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냐 아니면 무권대리냐가 되는 문제인데 무권대리다. 뭐라고요? 무권대리다. 위반시 무권대리이다. 무권대리 특징이 뭐다?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반시 무권대리행위다. 자, 기억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익 보호입니다. 자, 그럼 사기계약과 그다음에 쌍방대리는 개념을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은 아셔야 합니다. 자기계약 항상 본인, 상대방, 매매를 예를 들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의 경우는 대리인이 존재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즉 대리인은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계약은 뭐다? 대리인이 매도인을 데려가고요. 이 매수인이 누구 된다? 대리인이 되면 자기계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함과 동시에 본인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뭐다? 말 그대로 쌍방을 대리한다. 동일한 대리인이 이쪽도 대리하고 이쪽도 대리합니다. 이러한 형태였을 때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채무이행이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않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익을 본인 허락 없이도 채무이행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아까 금전소비대차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대물변제나 경계는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대물변제도 계약이고 경계도 계약입니다. 새로운 계약이고 새로운 계약으로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어떤 이해관계? 채무라는 게요. 그래서 허용이 안 된다가 이게 시험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을 60페이지 자습서 페이지 69쪽 랑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복습하셔서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공동대리. 뭐냐면 일단은 출발점은 뭐죠? 본인이 대리인을 한 명이 아니라 가, 을 등 여러 명을 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대리권을 행사를 할 때 대리권을 가지고서 상대방과 법률을 할 때 각자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근데 이제 각자와 공동의 개념은 이제 비교되는 각자죠. 여기서 각자나 공동은 뭐냐면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지 의사결정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단독을 하냐. 그지? 행위 자체. 예컨대 자체를 의논한 것이 아니다. 즉 계약서를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아직까지 시험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는 공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온 겁니다. 보통 공동 대리가 아닐까? 그쪽 가거든요. 직관적으로. 하지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공동을 해라. 그런 표현이 있으면 공동을 하는 거. 아니면 수권행위로.
본인이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너희들끼리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의사결정을 협의해서 결정해라.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위반시 뭐다?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무권 대리 행위 나오면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의 효력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잘 나옵니다. 직관적으로는 공동대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파트입니다. 그렇죠. 자,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사망, 누가 사망했을 때, 자, 항상 본인에게서 발생한 사유와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공통대금은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본인에게 딱 사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리인에게 사유가 뭐냐? 사망.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 반대말을 먹겠죠. 상속이. 대리인의 상속인 상속되지 않는다. 소멸된다는 건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하면 항상 상속이 떠오를 텐데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후견.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파산.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뭐냐면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회생. 요즘 회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생하죠. 회생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더 나아가 뭐냐면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으면 항상 내부 관계, 원인 관계라고 하죠. 뭐다? 위임. 부동산을 팔아줘. 이게 원인 관계고 대리권을, 위임장을 주는 게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뭐다? 위임장. 뭐 이거죠. 이거는 외부에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원인 관계가 종료하면 이 원인 관계, 이게 목적과 수단이었죠. 목적이 소멸되면 수단은 당연히 없어진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원인 관계 종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원인 관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위임장만 다시 회수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 요거는 또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나중에 이제 추가로 배우겠지만 복대리인과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복대리인. 복대리인에서도 관련 중요합니다. 어떤 복대리인과 있으면 복대리인 가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는데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정 대리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도 있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억하십시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복대인 선임은 누구 이름 한다? 대리인의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인이란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을 복대인이라고. 근데 복대리인은 선임하게 되면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 개념을 아시는데, 만약 복대인 선임하게 될 때 쟁점이 뭐냐면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할 겁니다. 과연 이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고 있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 이 사람 이제 대리인이 된다고 하면, 대리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이 사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그럼 이 대리권과 이 대리권 어떤 관계가 있다? 주종 관계가 있다. 주종 관계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게 나중에 배우는 핵심입니다. 이것까지 함께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는 하냐면, 자, 아까 본인과 대리인 구분해서 대리권 소멸 사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복대리인을 기준해서 이 사람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되고 이 사람 것도 소멸되겠죠. 기본 이 사람도 대리인이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 이것이 이 측면에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으면
여기엔 소유권 독자적인 소멸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대리행위,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이다. 자, 대리권 유효 요건에 유권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한다는 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으라고 하셨죠? 매도인 대리라면 누구인 하고 대리인 땡땡땡 이렇게 쓰잖아요. 계약서에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근데 이 의미가 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매도인에 기속시킨다. 효과 기속 의사를 밝힌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는 얘기는. 본인을 위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효과 기속 의사. 이게 현명주의다. 자, 효과 기속 의사 본인이다. 근데 이러한 현명은 이게 지금 명시적인 거죠. 이게 명시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쓴 게 명시적이고 묵시적도 가능하다. 대리행위 항상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명시적인 행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계약서에. 이게 현명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청하는 거고 이 매매계 당사자가 행위자가 아닌 계약서를 쓰는 대리인이 아닌 누구다? 매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인식을. 그래야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현명주의가 중요합니다. 개념이. 자, 다음 대리인이 하자. 여러 번 이제 반복됐는데 이제 결정판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의사 흥결 뭐가 있죠? 차고. 대표적인 게 차고겠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또는 어느 사장 알았거나 아시나 알지만 요건 잘 안 나오고요. 이러한 사실은 대리인을 표준화하여 결정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착오와 사기 강박은 이런 해당되면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른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발생 요건, 취소권. 뭘 이유로?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이 요건이 있죠. 착오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 사기는 기망행위 당한 사람, 강박은 해악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취소권의 요건은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대리행위를 통해서 할 경우 대리행위를 통해서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서 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럼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하죠? 효과로서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취소권은 누가 행사한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본인이 한다. 요걸 그렇죠. 요건의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그의 요건을 갖춰서 발생하는 취소권은 당사자 본인이 한다.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의사표시를 하자는 취소권 대리인이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가 있다. 그런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떤 거죠? 자,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110조 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할 조문은 110조 2항이죠. 갑과 을이라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제3자가 존재해요. 제3자가 갑을 기망했다고 할게요. 기망해서 사기 요건을 갖추면 갑은 취소권이 발생되죠. 그러면 취소권을 매매계약 당사자 이 사람하고 기망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110조 2항에는 이 기망자가 제3자인 경우라면 3자 요건 했죠. 동일시될 수 없는 사람 3자인 경우에는 을이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꾼 적 없죠. 제3자를 대리인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의 기망행위.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겠죠. 대리인이 나오기 때문에 대리인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본인, 상대방이 개념이 나오죠. 대리인이 누굴 기망했냐면 기망행위 했을 때 상대방은 취소권이 발생되죠.
취소권이 발생되는데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발생하셨다? 그렇지 않다. 왜냐면 대리인은 쟁점보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니라 만약에 제3자라면,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면 이 본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3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본인이라는 표현이 안 쓰겠죠.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셨다. 그래서 이 대리인 표현과 3자를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 알지 못한 이걸 무시하다. 그냥 무시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옵니다. 자,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제3자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110조 2항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그래서 이중매매했을 때도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건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제3자 그 110조 2항하고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조문 형태를 원용한 거예요. 틀리게 하려고. 하지만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 유무 상관없이 무효다. 그때도 알지 못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그 표현 잘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강박 여부를 요건을 가질 땐 대리인을 기준으로 넣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했어요. 근데 여기 누가 넣었어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 자, 이게 페이지 71페이지 자습서 Q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Q번은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현관방 치르십시오.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기속된다. 대리인이니까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자, 그거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0조 2항 제3자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나오면 110조 3항과 2항과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Q, 부동산 매도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행위죠. 강박의 요건, 강박을 위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누가 기준한다? 대리인이 기준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취소권 누가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이다. 근데 여기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117조. 자, 누누이 이런 얘기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0조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를 묻는 게 기출 지문입니다.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우리는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행위 무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대리인은 무능력자임을, 대리인이 무능력자야.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117조의 규정의 의미다. 110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행위의 효과, 유권 내리의 효과입니다. 그 의미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지금까지 이 유권 대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달린 겁니다. 중요합니다. 효과 기속 의사라는 표현과. 자, 잠시 쉬어서 쉰 다음에 복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